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도로공사 인턴이 떴다고 해서 이렇게 녹화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한국도로공사가 이번에 면접이 없이 서류 전형으로 뽑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써야 되는 기업이라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먼저 공고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비전이 보이실까요? 미래교통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미래교통 플랫폼이라는 비전에는 있었겠지만 공고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강조하려고 하는 기업의 어떠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무 내용에 다른 건 다 평범합니다만 이 단기 프로젝트 업무라는 게 있어요. 단기 프로젝트 업무가 뭘까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쩌면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협력이 가능한 민간업체를 찾는 그런 인턴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럼 우리는 이 미래교통 플랫폼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공급자와 수요자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정한 거래를 거치고, 이를 통해서 가치와 혜택 교환이 일어나는 상생 생태계를 말한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가 원래 플랫폼이 뭐죠? 승객이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을 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곳이죠. 그런데 승강장은 이제 교통수단과 승객이 만날 수 있는 거점인 동시에, 그리고 그 안에서 무수한 가치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참여자들의 연결과 상호작용이 모여서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인턴도 평소에는 고객이죠. 평소에는 고객이지만 이제 직접 잠시나마 직원 역할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제안할 수 있고, 또 직접 생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공사 사장님의 인사말 분석인데요. 뒤에 여러 기사나 표를 보면 다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 영업소의 무인요금 수납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 도입, 그리고 전 구간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 고속도로 전환. 그래서 스마트 톨링은 이런 영상 인식 기술로 고속도로 주행 있죠? 고속도로 주행을 하는 그런 차량 번호판을 파악하고 인식해서 자동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무인요금 수납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이 인사말에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런 스마트 톨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인력이 감축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감축에 의해서 일어날 갈등 상황도 고민을 해봐야겠고, 또한 공간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논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을 소재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기존에 쌓여있던 규제 환경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테스트를 시험하게 보기 위해서는 조금 거쳐야 될 관문이 있다고 하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공사 체험형 인턴에 지원한 동기, 입사 후 포부에 대해 서술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원한 동기는 나와 기업 사이의 귓속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쓰기에 앞서서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도로공사 업무 특성상 우리는 이 업무를 직접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이런 도시계획 관련 학과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도시계획기사, 학습이 있어야만 이들이 진행하는 업무를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렇게 지원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입사 포부도 부족할 겁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전혀 자소서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냥 용두용미, 사두삼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게 없다고 못 쓰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런 거를 알려고 가는 건데, 그렇죠? 애초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경험을 그대로 어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면 관련 경험이 부족한 만큼 내가 해왔던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내 경험은 내가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 내부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주는 키워드를 녹여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경험이 한국도로공사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험에 주면 조금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아무리 기사를 찾고 보고서를 읽어도 지원 동기랑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 입사 후 모호함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이 글에 녹아 있다면 분명 자소서는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 인턴 지원 동기 만들기와 인턴 입사 후 포부 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네, 먼저 지원 동기를 보시면 처음 단계는 이래요. 우리는 기업 사업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동향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일들을 정리해 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를 엮어서 공통 키워드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한국도로공사를 위해 한 마냥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나와 너무 잘 맞네 라는 착각을 줄 정도의 글을 써서 자연스러운 동기와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진 글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 포부도 우리 채용 공고에서 인턴 업무를 보셔야 돼요.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지, 그리고 또 조직도 그리고 경영 목표에서 내가 어떠한 부서에 일을 하게 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곳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우리가 지원하는 곳에 부서가 있을 것이고 조직이 있을 겁니다. 면접관님들께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때 비록 이번에는 면접이 없지만 서류와 면접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 지원자가 어느 팀에 넣으면 좋을지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상상을 해서 그 자리에 배치했을 때 그곳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지원자를 뽑겠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과 들어가기 후에 모습이 일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조직도와 경영 목표를 참고하여 이전과 이후의 태도가 일맥상통하도록 글을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경험이 이 경험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이 경험이 이러한 인턴 업무를 통해서 새로운 심화와 새로운 확장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내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면접관님들도 뽑는데 뿌듯하시겠죠. 아무런 발전이 없는 도전은 면접관님이 원치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인재이므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발전을 하겠다 라고 믿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호한 동기를 구체적인 포부로 표현하기 위한 글이 써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제 기업 사업 동향과 이런 유사 경험을 좀 찾는 과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이제 AI라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끌고 와서 안전 확립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물차 적재 분량을 잡는다. 그리고 두 번째, AI 드론을 투입해서 고속도로를 순찰한다. 그리고 스마트 고속도로를 박차를 가한다.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차량 통신 등 이러한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에 스마트 기술을 모두 깔겠다라는 거죠. 이런 스마트 기술이 담긴 도로에서 우리는 안전과 환경과 그리고 범죄, 사고 현장 이 모든 것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인프라에 기반한 도로공사인 만큼 이것에 특별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 감축이라는 환경 개선 사례가 보여지고 있네요. 아무래도 인프라 산업이고 또한 교통이다 보니까 환경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런 탄소 저감 기조에 맞춰서 탄소 중립을 실시하고 그린 뉴딜 사업까지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에너지 패러다임을 유도해내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확산, 탄소 중립 실천을 직접 고속도로 전반에 적용함으로써 타 기업의 모범이 되듯이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국민 생활 서비스 개선 사례인데요. 7월부터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를 CU 편의점에서 낼 수 있게 만듭니다. 통행을 하다 보면 미납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길을 잘못 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시스템의 문제로 못 가거나 뭐 사고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죠. 의무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CU 편의점에서도 우리가 손쉽게 결제도 할 수 있고, 이 외에도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공공기관이 민간 업체와 협력을 해서 이뤄내는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매퍼스라는 내비게이션 주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실시간 위치 정보 활용 기업인데요. 고속도로 내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교통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 수집을 이제 도로공사가 직접 CCTV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주변 차량에 직접 연동되어서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그런 미리 알림이 같은 서비스겠죠. 교통사고가 빈번해지는 걸 최소화하고,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또 이제 또 코로나가 많이 이제 백신을 통해서 조금은 해소되고 있기에 이제 여행 산업이나 유통이나 아니면 교통과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다시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폭발적인 수요에 맞춰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테스트베드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공사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스마트한 물류를 위해서 더 다양한 실험의 장을 만들고, 이것도 역시 다른 민간 업체들과 함께 협업해서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이제 비용이나 이제 그런 인력, 전문 인력들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자신의 이제 경험 정리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통한 매핑 경험 사례가 있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평소에 지나쳤던 뭐 환경이나 안전 문제, 아니면 교통시설, 아니면 장애인 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장애의 벽, 그런 문제들을 직접 휴대폰으로 찍어서 매핑 앱이라는 곳에 올려서 빅데이터 시각화가 되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곳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매핑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편의점 또는 마트 아르바이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제 식자재나 식품이나 유통에 있어서의 안전 사례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도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재능봉사나 농촌봉사 이런 게 있으실 텐데, 농촌을 통해서 얻어냈던 뭐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또 4차 산업을 통해서 농촌이 보다 스마트한 농촌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산업과 환경과 그리고 기존 1차 산업, 이런 2차 산업, 기존의 산업이 좀 변화하는 과정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창업도 경험이 있으실 텐데, 예를 들어 플랫폼 창업을 하셨다면 이걸 통해서 엮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얻어냈던 개선 방안, 더 나아가서 도로공사가 타 민간 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생겨나게 될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해서 많이 공부들 하고 계실 텐데, AI나 3D 프린팅이나 드론, 뭐 이런 4차 산업 학습을 공부하면서 기존 경영이나 경제나 내가 해왔던 뭐 미술 작품이나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확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사례로 넣어서 도로공사가 어떤 식으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는지 새로운 임무 부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 타 인턴이나 뭐 서비스 업무, 학교 프로젝트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도로공사와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공사가 주는 메시지랑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단순히 제 의견입니다. 이제 고속도로와 같은 이런 도로 위 전 구간에 AI 기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 환경 요소를 심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이 심어져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인프라 구축하고 선도하여서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요소로는 플랫폼, 환경, 안전, AI 기반의 스마트 시티,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서비스, 환경이나 질 개선 등이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포부입니다. 포부를 아시려면 먼저 채용 공고랑 업무 내용, 그리고 조직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무 내용은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배치 부서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내가 하게 될 업무, 단기 프로젝트, 자료조사, 그리고 현안 정리, 이렇게가 있네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게 될
조직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모든 조직에 대해서 제너럴리스트 하다는 생각을 조금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너럴보다는 스페셜리스트로 접근하여서 지원하게 될 조직의 부분을 공략하는 거죠. 프로젝트도 단기 프로젝트잖아요. 여러분들은 4개월 근무하게 될 텐데 보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면 이것에 맞는 부서 배치나 아니면 또 프로젝트를 부여받아서 더 나은 강점이 담긴 소재로서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업의 경영 목표는 여러분의 목표와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략 목표를 한번 보세요. 안전도로 구축. 여기서는 안전이 되겠죠. 그리고 미래가치 혁신. 이건 혁신이 되겠고, 공공 서비스 향상. 서비스에 되겠죠. 경영 시스템 강화. 네, 기존에 있는 것에 좀 더 리스크 관리나 이런 운영을 최적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의 전략 과제가 있죠. 이런 전략 과제는 추후에 인턴 과제와 조금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내가 인턴으로서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기여하고 내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면 그런 과제를 선택해서 목표를 짜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앞에 만약에 정하셨던 조직과 또 그 조직이 시행하는 목표가 또 맞아야겠죠. 그래서 조직, 목표, 경험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주요 산업 세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도로 건설, 도로 관리, 도로 개량 순으로 탑3라고 하네요. 공공기관 알리오에서 가져왔고요. 도로 건설이 가장 많죠. 그래서 어떤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도로 건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신 주변 지역의 건설 사업단 이번에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건설 사업단 위주로 검색해서 그 사업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현장에 방문하셔서 보다 풍미 있는 자소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7월 한 중순까지 자소서가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자소서 평가하다 보니까 1차에는 자격증과 어학 성적이 갈린다고 하지만 2차에서 또 최종 평가에서는 또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나 태도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기회인 만큼 투자하셔서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입니다. 1번 문항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중도 분량도 덜한 문항인데요. 두 번째 읽어보면 조직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성과를 창출한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및 노력에 대해서 써달라 이겁니다. 단체 성과 창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어요. 단체 성과. 성과는 무조건 두 가지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토리처럼 과정을 다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내가 어떤 걸 했습니다 라고 적으시면 조금 자소서 평가에서 아쉬운 점수를 받겠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항상 맨 앞에 적어주시는 걸 습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소제목에 적어주셔고 한 번 더 강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제가 적은 건데 두 문제점을 문제가 아닌 기회로 보아서 이를 엮은 결과 새로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다 구체적인 수치와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상황, 목적, 절차, 그리고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딜 방문했고 어딜 인터뷰했고 어느 기관과 협업을 해서 어느 사람과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 문항을 보면 분명 갈등 상황을 적으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갈등보다는 이제 성과에 초점을 맞춰서 보다 노력하고 보다 투자한 그런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과에서 끝을 내면 아마추어입니다. 성과를 넘어서 이후의 일도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성과도 중요하지만 애프터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러한 성과를 통해서 현재도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돼서 또 다른 분야에서 이걸 이뤄내고 또 지속해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지속성과 확장성이 모여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새로운 인턴 업무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본인 역할 및 노력입니다. 성과에서 본인 역할을 드라마틱하게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모모 과정에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었더니 1등을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모모 과정에서 실제로 나 때문에 1등을 했어. 그렇지만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모 과정에서 이런 아이디어에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어서 팀에게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다른 의견과 결합되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었고, 이게 곧 성과의 기회를 얻어내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본인의 성과는 단기성의 최고 등급, 최고 목표보다는 본인이 앞으로 지속적인 영향력과 선순환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성과입니다. 내가 1등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1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냐 이거죠. 단기성의 1등보다는 지속되는 장려상이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3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성향에서도 리더인 분들이 있고 따라가는 서포트형이 있겠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 역할보다는 이제 이끌어줄 때도 있고 내가 같이 인프라 구축처럼 받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치우친 역할보다는 균형 있는 역할로 동시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 2번 문항은 마무리했고요. 3, 4번 문항은 또 다시 업로드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번이 가장 중요한 문항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정리하여서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